같은 이탈리아의 다른 남성들보다도 무려 100세까지 살 확률이 10배나 더 높았습니다. 블루존이 계속 고립된 상태에서 전통 문화를 이어갔더라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을 전 세계가 받게 됐죠. 빠르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감자칩, 탄산음료, 레토르트 냉동식품 이런 음식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게 됐죠. 블루존에도 이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빠르게 건강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확률들이 좀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냥 간편한 햄버거를 먹고 간편한 음료수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피자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건강이 망가지게 된 거죠. 이런 가공식품 또 냉동식품들은 사실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효소도 없고 독소가 많은 음식,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독소가 늘어나는 몸이 되고 염증이 많아지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비만 환자도 늘고 당뇨병 환자도 늘고 심혈관 질환 암 환자도 늘어나게 되는 패턴으로 사실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 장수마을 사르데냐 지역이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6개 중에서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패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장수와 건강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블루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된 패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수지방산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수지방산은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산은 장쇄, 중쇄, 단쇄, 긴 사슬, 중간 사슬, 짧은 사슬 지방산 이렇게 3가지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수지방산은 장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장에 상피세포의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로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단수지방산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암, 비만, 당뇨 이런 만성 질환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수지방산을 늘리는 식이요법 이런 것들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장 건강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요. 바로 이 물질이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100세인의 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같은 또래 60대 노인들의 일반 도시에 사는 장의 미생물의 상태와 100세인들의 장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미생물의 종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유해균의 차이가 아니고 좋은 균에, 유익균에 꼭 필요한 좋은 균의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 이유가 뭘까를 찾아봤는데 치즈나 우유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니라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한 결과,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한 결과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몸의 장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나는 장의 세균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장에는 유익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데요. 유익균의 먹이를 먹어야만 좋은 균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식물식을 강조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일주일에 약 30가지 정도의 다양한 식물들을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르데냐 사람들은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지천에 널린 야생 허브들, 야생 풀들, 또 텃밭을 가꾸면서 다양한 식물들을 섭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장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유익균들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단 장이 튼튼한데요. 장이 튼튼한 그 2가지 방법이 단수지방산이 높은 것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것, 이 2가지 패턴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5가지 식물들을 강조를 하는데요. 이 5가지 식물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그들이 스스로 단수지방산을 많이 합성하게 합니다. 과일류, 채소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이 5가지는 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꼭 필요한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 미생물들의 먹이인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을 최대한 많이 먹으려는 노력, 그 중에서 저는 이 5가지를 좀 우선순위로 오늘 이것은 먹고 또 다른 음식을 또 골고루 먹자, 이렇게 좀 챙겨 드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극단적으로 장내 미생물을 해치는 음식은 바로 첫 번째는 초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어내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하죠. 일단 첨가물을 넣어서 보존과 유통을 길게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몸에 불필요한, 사실 들어오면 안 되는 화학물질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화학물질은 당연히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아니고 해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초가공식품, 또 가공식품들은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빠르게 해칩니다. 또 더 빠르게 해치는 또 하나의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우리나라는 항생제 처방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감기의 원인은 항생제에 의해서 죽는 세균이 아닙니다. 세균성 감기는 없어요.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죠. 그래서 늘 변종된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몸에 좀 에너지가 부족할 때 감기에 딱 걸리게 되는데,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 항바이러스제가 감기약으로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늘 변이가 되기 때문에. 대신 증상을 완화시키는 콧물을 먹게 하고, 기침을 안 나오게 하고, 열이 안 나게 하고, 그리고 2차 세균 감염을 막는 항생제가 들어있죠. 대증요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감기약인데요. 여기에 항생제가 꼭 들어가야 될까라는 것에 한 번쯤은 의문을 꼭 품어보시고, 항생제를 일주일 또는 열흘, 한 달 이렇게 오래 드시게 되면 장내 균형이 완전히 깨지게 돼요. 오래 먹어도 감기가 더 안 나는 경우,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방광염이나 질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면역력이 더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과 여러 가공식품들, 그리고 너무 쉽게 남용하는 항생제의 사용들,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빠르게 해칩니다. 네, 첫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사르디냐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목동, 농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가 늘 걸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수 킬로미터, 8km 이상을 늘 걷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 심하게 막 땀 흘리면서 허걱거리는 걸음이 아니고 그냥 늘 이를 통해서 걸어 다니는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저강도 운동이 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은 이탈리아의 다른 남성들보다도 무려 100세까지 살 확률이 10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체 활동이 가능한 환경적 요인인 바로 가파른 경사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르디냐 블루존 대부분 지역의 모습이 평탄한 곳이 아니고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가파른 경사도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묵동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이 가파른 곳을 늘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집도 약간 언덕에 있는 이런 식의 환경에서 늘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생활을 치면 계단을 계속 오르는 그런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는 약간 언덕 쪽에 살고 있는 이제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집에 살 때 할 수 있는 저항 운동이 됩니다. 저항 운동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처럼 하나의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 오르기 운동 되게 추천을 하거든요. 이런 계단 오르기를 어쩔 수 없이 늘 삶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력도 강화가 되고 동시에 유산소 운동도 되고 좋은 건강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강도 높은 운동을 헬스장에서 하루 몇 시간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있거나 누워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삶에서 늘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 또 어떤 집이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늘 가파른 곳을 걸어야만 하는 환경, 이런 환경적 요소가
훨씬 더 좋은 건강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사르디나 사람들은 너무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호기심도 많고 또 굉장히 성실한, 아주 열심히 살고 있는, 또 길에서도 늘 그냥 웃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성격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좀 우울하거나 약간 슬퍼하고 있는, 삶의 의욕이 떨어져 있는 무기력한 이런 백세인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삶의 태도, 호기심이 많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우리가 최대한 만들 수 있다라면 만들어 가는 것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